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또 달러 강세 보이고 이런 환경은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초반에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실적 하향 가능성 그리고 또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서 DDR5를 또 생산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국내 반도체주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또 미국 정부 셧다운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불안함도 역시 또 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 매도 규모가 이게 2천억 원 안쪽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8천억 원대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천억 매도 해버리면 뭐 지수 자체가 견디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수급도 상당히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시장이 뭐 좀 부담스러웠던 건 우선 뭐 금리 때문이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4.6%에 근접했잖아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금리는 0.2%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코스피 50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근데 어제 미리 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사실 오늘 거는 좀 오바해서 반영한 측면도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증시의 반응은 한 4.7% 정도까지 올라간 거 식으로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추세가 4.7을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부담이 좀 생긴 거죠. 매파적인 어떤 FMC 그리고 내년도 금리나 전망은 한 번 하거나 안 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지표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표가 강하다라는 거는 금리를 안 내리게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죠.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의견을 종합한 거예요. 월별로 이렇게 종합을 한 건데 지난달 39명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적극 매수 1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매수가 2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 지난달보다 줄어들었고 보유,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보유로 하향한 게 이제 3개 정도가 등장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보고서가 다 나온 건 아니라서 이게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것만 놓고 목표 주가를 하향됐어도 여전히 매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긴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렸듯이 목표 주가 하향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악재는 분명하게 맞다. 근데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마 마이너스 16%로 빠질까 했었는데 어제 시간의 주가 그대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서 DDR5를 출시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출시된 걸로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중국이 저걸까지 생산을 해서 올라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되게 싸게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재료까지 겹치면서 초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 셧다운 뉴스가 또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저 점점 있는 데가 보합인데 한참 아래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국 시장 오늘 밤에 하락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겹쳤고 이게 이제 막판에 매수를 갖다 붙여서 좀 낙폭을 줄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가 되게 절묘했던 게 동시효과에 맞춰가지고 지지선에 맞춰놔 버렸어요. 이게 보면 2,400 이하를 이제 지지선으로 계속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코스피 보면 이제 8월부터 보면 그 아래 내려가면 툭툭 들어 올리면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오늘도 코스피는 동시효과 전까지만 해도 2,400 아래로 가 있었는데 동시효과에서 위로 올려버려서 이제 일단 지지선까지는 또 만들어놨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까지는 53,000원 밑에 52,000원 초반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동시효과에 붕 하고 뛰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404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선을 맞췄죠. 이게 저는 실제로 반대 매도가 나올 거라고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3,000원이면 오너일가의 주식이 반대 매도 나갈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야 모르게 나가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53,000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동시에 또 그 위치가 120 월선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많이 보는 건데 종가 여기를 또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종가가 그냥 지지선에 딱 붙여가지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BR. 어제 종가로 PBR이 코스피가 0.85였는데 이게 0.83에서
계속 바닥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마 0.83 전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또 PBR 밴드상으로도 여기에 맞춰놨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거마저 깨져버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53,000, 코스피 2,400, PBR 0.83.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지지선이야 이렇게 믿어왔던 건데 이게 동시에 한 방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상당히 중요한, 특히 오후장, 월요일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8,200억 원. 예. 선물은 6,000개 갔다가 지금 제가 이거 차트 캡처하기 때까지는 저랬는데 지금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이후에 이제 또 정규시장 마감되고 나서 선물은 더 진행이 되니까 선물은 지금 더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낙폭이 좀 오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오늘 워낙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는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 배당으로 들어와야 될 시점인데 그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로 갖다 붙이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치면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오늘은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구조가 됐죠. 양시장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이 하락을 또 주도를 했다. 근데 지금 이틀 동안 1조 2,500억 원 정도, 코스닥까지 합치면 거의 1조 3천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팔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뭔가 좀 불안정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게 환율 영향이 클 거예요. 지금 올해 코스피 지수는 연간 10% 빠졌는데 달러 차트로는 마이너스 2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낙폭보다 외국인들이 종목이나 주식을 보는 낙폭은 2배가 커요. 이게 환율이 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 돌아설 때까지는 일단 지금 조금이라도 줄여놓는 게 보유 자산의 가치 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피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3천억 원, 하이닉스 1,900억 원 해서 하여튼 반도체를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한 70% 가까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됐고, 그 외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다 매도 쪽에 가 있었고요. 일부 금융주, 네이버, 카카오,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역시 오늘 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매수는 자동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쪽 매수가 좀 있었고, 그거에는 뭐 방산 관련돼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일부 이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 순매수 상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가 또 매도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특별하게 어떤 그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고르게 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업종보다는 그냥 종목 내에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PCE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CPI, PPI, PC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PPI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다. 그럼 백화점의 물건을 공급하는 단가. 다음에 CPI는 거기에 이제 라벨을 붙여서 얼마에 팔 겁니다라고 붙이는 거. 그다음에 PC는 소비재가 들어가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쓰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비싼 게 있으면 그거보다 덜 비싼 걸 사갖고 나와버리면 PC는 안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PC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난달보다는 수치가 좀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만약에 국채금리가 4.6, 4.7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주초에 조금 더 고전할 수도 있죠. 더 금리 추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쪽이었으니까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16% 빠져버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시장을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지선에 공교롭게도 다 지지선에 끝나버렸는데 삼성전자 53,000원, 코스피 2,400, PBR 0.83. 이게 이제 종가가 여기가 돼버려서 주초에 조금만 마이너스가 나도 이게 다 깨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투자 매도.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원래 연말에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보여요. 물론 그 사이사이마다 매도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같이 금융투자가 매도를 세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연초에 나올 금융투자 매도가 줄어들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나쁘게 보면 연말에 좀 지수를 방어해 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라서 금융투자는 이렇게 뭐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볼 필요 없는데 어쨌든 금융투자에 매매하고 외국인들하고 매도 쪽에서 시너지가 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상쇄시켜 주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 주거나 이런 구도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차트는 뭐냐면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2008년도 이후에 코스피와 S&P 500 지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그다지 올라간 게 별로 없죠. 근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에서 한번 보내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왜 강하냐. 그러니까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역대 최고예요, 지금. 예, 미국 이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역대 최고를 거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뒷받침이 됐냐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계 자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돈 버니까 주식 급여를 통해서 받는 돈 플러스 주식 자산 가치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소비 활성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강한 거죠. 제조업은 부진해도 서비스업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나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눈을 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해주면 1인당 100만 원만 수익이 나도 14조 원이고 1000만 원 수익 나면 140조를 버는 거잖아요. 자산을 늘어나는 규모가. 그럼 1000만 원 벌게 해주고 그중에 10%만 소비하라고 그래도 14조 원이 시중에 풀리는 거니까 추경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어떨까. 좀 미국같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것저것 막 좀 방해될 만한 거, 뭘 뜯어갈 만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이제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